지금으로부터 4년 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아이 비염으로 병원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대로 두면 얼굴이 변형이 되고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우리 아이 얼굴 근육과 심지어는 성장 발달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잠잘 때 아이 코막힘이 심해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새벽마다 자주 깨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못 자는 바람에 다음날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았다는 선생님 말씀까지 있으셨었죠. 결국 학업에 지장을 주게 되었는데요. 주말에 함께 운동을 할 때면 입으로 숨을 거칠게 쉬다 보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비염 해결을 위해 저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요. 처음에 누구 하나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아이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그 비법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겪으면서 찾아낸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후천적으로 얼굴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얼굴은 길게 변하고 앞니는 도출이 되고 턱도 무턱처럼 좁게 변하는 얼굴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처럼 어릴 때부터 비염으로 인해 입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얼굴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수면, 학업, 일상에까지 지장이 생기다 보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비염 약을 계속해서 장기간 먹자니 부작용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소화 비염이 특히나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자주 재채기를 하거나 눈을 자주 비비거나 코를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뭔가 하나에 집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집중력이 낮아지고 산만해지는 게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염 때문에 잠에 들기도 어려워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점점 늘어갔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면 아이들 키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코로 호흡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목도 아프고 감기도 자주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비염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었지만 실패했던 경험과 그리고 해결해 나갔었던 방법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영상만 보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꾸준히 실천만 한다면 코막힘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아이 비염을 해결하기까지 몇 년간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요. 처음으로 사용했던 방법은 코세척이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나온 방법을 배워 아이에게 직접 알려주면서 코세척을 시작했어요. 아이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웠던 방법이었는지 며칠간 코세척을 했지만 할 때마다 귀에 물이 들어갔는지 결국 중이염으로 이어졌었죠. 한 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이염을 아는 채 코세척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건 약물 치료였습니다. 복용약과 코스프레이를 처방받았는데요. 보통 비염이 심하면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잠시 잠재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먹일 수는 없겠더라고요. 약을 먹은 후부터 자주 졸려와 있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게 보였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코스프레이도 꾸준하게 뿌렸었는데요. 효과가 있는지도 잘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은 코 속 피부가 약하기도 하고 몸으로 약을 뿌리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었죠. 코스프레이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 점막 비대증이나 점막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냥 비염을 안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했던 방법들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을 위한 방법들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것은 바로 알레르기 검사였습니다. 아이가 어떤 것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원인부터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검사를 하고 몇 주 뒤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진먼지 진드기였습니다. 흔히 듣는 진먼지 진드기지만 얼마나 위험한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진먼지 진드기는 특히 침구류에 잘 서식한다고 하는데 그게 저희 아이에게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원인이었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8살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었던 거죠. 이 작은 진먼지 진드기가 아이 코와 눈을 자극하면서 아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침구를 청소하고 침구 전용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들여왔습니다. 이불을 자주 세탁하고 특히 자주 햇볕에 말려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할 환경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아이의 비염 증상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훨씬 덜 막혔었고 밤에도 깊이 잠드는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이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진먼지 진드기와의 싸움이 우리 아이의 건강과 수면을 되찾아 준 셈이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실내 공기 개선이 시작이 필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 같지만 우리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염으로 겪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신다면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